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조세 총론 중에서 조세에 대한 분류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조세 총론은 이 정도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지방세, 취득세부터 공부할 거예요. 일단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취득세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가장 대종이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장의 취득세 보시면 취득세는요, 페이지 번호 보시면은 거기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취득세는 소유권이 취득 시 부과되는 조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속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가 가장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정부와 여야 또는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취득세 말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뭐 취득세를 좀 주택거래 활성화해서 이 세율을 좀 완화하자 그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당분간 국회나 또는 정부 여당 간에 좀 합의가 돼서 빨리 이게 통과돼 가지고 취득세를 좀 완화하면은 아무래도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취득세 부담을 좀 덜 느끼면은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취득세가 좀 빨리 개편돼 가지고 세율을 완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취득세 대표적인 세목이고요. 두 번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에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세다? 유통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아까 우리 조세 분류 체계에서 소득세니 재산세니 소비세니 유통세 중에서 지금 경제적인 측면은 취득세는 유통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통세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취득세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한다. 무슨 세라고요? 행위세라고 합니다. 즉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대해서 담세력을 포착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라고 있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세다? 행위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서설 몇 가지, 3가지 정도 읽어봤는데 일단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특광 도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들어가기 전에 취득세에 대한 취득의 구분, 요거부터 의의와 구분할 건데 우선은 이 취득에 대한 의의와 구분도 나름대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1절에 보면 취득의 의의와 구분 중에 취득의 의의가 있고요.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취득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자, 취득의 구분, 그걸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의는요, 구분할 줄 알면은 의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취득에 대한 구분을 먼저 볼 건데 자, 그럼 우리 교재 1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아마 표에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타이틀은 취득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취득의 구분을 보면 현재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지만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현재 세법상 취득 그러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말을 써요. 말 그대로 사실상 취득은 뭔가 있는 걸 취득한다든지 스스로 만들어 취득한다든지 뭔가 사실상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득 그러면 대부분 사실상 취득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만 현재 지방세법은요. 사실상 취득 외에 취득으로 간주하는 의제 취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의제 취득은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일종의 무슨 취득이다? 의제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뿐만 아니라 의제 취득도 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취득할 때만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의제 취득할 때도 무슨 세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했을 때 사실상 취득과 의제 취득이 있다. 의제 취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한 자, 의제 취득한 자 다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행위세로서 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좀 아까 유통세이며 행위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할 때는요. 취득한 자는 반드시 등기, 허가 여부를 따질까요? 따지지 않을까요?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취득한 자는 등기를 한 자만 과세하겠다 그러면 일부러 사람들이 처음부터 등기를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죠. 왜? 취득세 안 내려고. 그래서 취득세는요. 사실주의에 입각한다. 사실주의란 실질과세 원칙인데 사실주의에 따라서 등기 의무, 허가 의무 따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일종의 무슨 주의다?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등기한 자든
등기하지 않은 자 등 무허가든 허가받은 건물이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의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게 사실주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취득세부터 우리 양도세, 맨 마지막 양도세까지 배울 때 다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든 보유하든 팔든 등기 의무 허가 의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등기한 자는 과세, 등기하지 않은 자는 과세 안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서 팔 때까지 등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 의무 허가 의무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주의다?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의 행위는 사실주의 각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든 의제 취득자든 등기 의무 허가 의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과 의제 취득 두 가지 구분했는데, 자, 일단 사실상 취득은 또 어떤 구분하느냐면 이렇게 또 나눕니다. 자,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사실상 취득은요,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취득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내가 인도받아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 만드는 거를 원시취득이다 표현합니다.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내가 대가를 주고 또는 대가 없이 이거를 넘겨받아 취득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승계취득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취득의 형태에는 원시취득이 있고 무슨 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시취득은 우리 처음 취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승계취득은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인도받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승계취득에는 다시 유상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무상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상취득은 대가성이 있는 취득, 무상취득은 대가성이 없는 취득이다. 그러면 유무상을 불구하고 취득한 자는 다 취득세 내야 돼요. 이게 현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에 대한 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이제 또 분석해 보면, 자, 첫 번째 원시취득에는요, 토지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서 원시취득이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도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물론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땅을 사봤기 때문에 대부분 승계취득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토지라는 것도요, 처음 만들어냅니다. 자, 토지는 우리가 바다를 갖다가 무슨 사업한다 그러죠? 바다에다가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방파제 써가지고 물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흙을 덮어서 땅을 확보합니다. 그걸 우리는 간척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척지가 됐다는 거는 기존에 없던 땅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간척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나 호수에 물을 다 빼내고 거기다 흙을 덮어가지고 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한다, 간척이다 이런 말을 쓰면은 토지에 대한 무슨 취득이 되느냐? 원시취득이 돼요. 그래서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간척지가 되면은 다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방파제 써가지고 아까 거기다가 땅을 만드는 게 간척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매립해서 우리가 땅을 만드는 거를 매립지라고 합니다. 간척지가 되고 매립지가 되면은 그것도 다 취득의 형태 중 원시취득이다 이 뜻이에요. 대부분 매립 간척을 누가 합니까?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하죠. 뭐 공사, 뭐 수자원공사다, 아니면 한국토지택공사다 이런 공사에서 매립 간척을 합니다. 그 매립 간척도 취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립한 사람, 간척한 사람은 취득 형태의 중 무슨 취득이냐?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원시취득은요, 취득세가 2.8이에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부가세 설명하면서 신축한다, 또 원시취득한다 그러면은 2.8을 냅니다. 그 다음에 승계취득, 유상취득은 4%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은 또 상속이나 징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요. 이렇게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 세율 자체가 다 틀려요. 그러면 2.8하고 4%는 2.8이 훨씬 싸죠. 그러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내가 2.8을 내는지 4% 내는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취득의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취득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처음 만드는 거를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했다. 취득 형태 중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두 번째는 건축물. 우리 건축물도요, 처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과 재축이란 말 써요. 그러면은 신축과 재축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입니다. 자, 원래 우리 건축물은 건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건축은 5가지 용어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따로 배우실 건데 일단 세법에서도
건축 5가지 용어에 따라서 이게 원시로 가느냐, 의제로 가느냐, 승계냐 이거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에 보면 건축에는요, 처음 만드는 걸 우리는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처음 졌다 이 말을 신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요, 천재지변 나서 건물이 붕괴된 거를 동일 규모로 다시 져요. 아니 뭐 태풍이 와가지고 건물을 갖다 다 붕괴시켰다. 그래서 동일 규모로 다시 졌다. 이 말을 우리는 재축이다 이런 말 씁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요. 좀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층수를 늘리든 면적을 늘리면 우리는 증축한다 이런 말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 쓰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붕괴 위험이 있어요. 강제로 철거하고 다시 동일 규모로 짓는 거를 개축이다 이런 말 쓰고요. 건물을 동일 대지안에서 옮기는 거를 우리는 이전시켰다 이런 말 씁니다.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이 5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이라고 그래요. 자, 이 건축 중에서 앞으로 신축과 재축은 취득의 구분상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구분할 겁니다. 자, 원시 취득에 들어가면은 세율이 2.8로 들어갑니다. 2.8. 그래서 일단 신축하고 재축은 취득의 구분상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증축한다, 개축한다, 이전은요. 취득의 구분상 의제 취득이라고 할 겁니다. 의제 취득은 취득은 아니지만 새로이 취득한 건 아니지만 뭔가 변화를 줘서 그만큼 가치가 증가했다. 건물이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의제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증축, 개축 이전에서 가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취득으로 뭐 한다고요? 간주하는 의제 취득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가지 중에서 신축과 재축만 무슨 취득이고요? 원시 취득에 들어가고 증축한다, 개축한다, 이전한다 그러면 취득 구분상 무슨 취득이다? 의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건물은 처음 만들어낸 거를 우리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참고로요. 우리 아파트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해가지고 일반 분양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요,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건설회사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 돼요. 그리고 일반 분양자는 그 완성된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요, 무슨 취득에 들어간다?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의할 점이 새 아파트 사면은 내가 원시 취득 같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은 승계 취득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법상에는 만든 사람이 원시고요. 만들어져 있는 걸 사는 건 승계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새 아파트를 사든 10년 된 아파트를 사든 다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자하고 승계 취득자하고 왜 구분하느냐? 자,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니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다? 2.8이에요. 근데 승계 취득자는요, 몇 프로 내느냐? 4% 내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든 아니면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취득한 자는 다 취득세가 몇 프로냐? 4%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율.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건축물을요, 한마디로 세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 말이 나오면은 세법은 협의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법은요, 토지와 건축물만을 우리 세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부동산 샀다, 보유했다, 팔았다 이런 말 쓰면은 다 뭐라고요? 토지와 건축물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협의 개념으로서 토지 건축물 이 2가지만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이외 물건을 뭐라고 하죠? 동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학개론 시간에는 준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도 처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준부동산 또는 동산도요 처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가 있는데 이런 동산도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로 누가 만들어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주로 법인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를 처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제조한다, 조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조립하든 기계장비를 제조하든 이렇게 제조하고 조립하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를 처음 만든다 이 뜻이에요. 주로 누가 만드냐? 법인들이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회사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GM, 대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차량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그 회사들이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자, 선박, 우리 선박은요
조선소에서 뭐합니까? 선박을 처음 만들어내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건조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